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선 차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마 세로 막대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세로로 막대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이제 세로 막대 차트고요. 그래서 이 세로 막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 차트도 이 축 설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이제 기준선은 이제 결정을 할 때 기준선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민 없이 0부터 시작해 주면 됩니다. 다행히 이 차트는 조금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도 조금 이렇게 어떤 그 추세라든가 높낮이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이는 차트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음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수가 있을 때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0 기준으로 해서 양수는 위, 그 다음에 음수는 아래쪽 이렇게 배치를 하죠. 이건 자연스럽게 엑셀로 사용한다면 음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0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 너무 숫자들이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이 그 차트의 이 큰 범위, 이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너무 꽉 차 있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답답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해서 이런 형태의 조정 정도는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어떤 통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위아래 높낮이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촉 설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800부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도 어떤 그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목적 차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900 정도로 이게 이제 내렸다. 라고 하면은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은 보시면은 이제 숫자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제 증가폭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는 바꾸지 말고 어떤 최대한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차트의 축을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 이 차트는 이제 세로 막대 차트죠. 막대를 이용해서 어떤 그 수치를 표현하는 이제 차트인데, 막대에 시선이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 차트를 보시면 어떤가요? 이쪽 차트를 보시면, 멀리서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서 한번 쳐다보시면, 이 막대가 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공간이 들어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막대의 두께, 이 두께가 이 공간보다 적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차트인데, 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막대가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공간이 눈에 들어와요. 이건 이제 잘못된 이제 차트의 구성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막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현상은 막대 두께보다는 이렇게 크니까 막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해요. 막대 간격보다 막대 두께가 크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하고, 이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 막대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 데이터 계열 서식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열 옵션 중에서 요 간격 너비가 있어요. 간격 너비. 이 간격 너비가 요것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게 100 이상이 되면은 막대보다 간격 너비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가 되면 막대보다 간격 너비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너무 예를 들어서 줄여주면은 요 막대하고 막대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보기가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열 겹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막대가 계열이 하나죠.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여러 가지 계열, 이렇게 다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몇 개씩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몇 개씩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겹쳐주는 거예요. 그게 겹쳐줌으로써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다중 항목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막대의 어떤 그 두께가 간격보다 어떤 넓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엑셀에서 간격 너비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감소하고 증가분을 이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강조할 때가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상치에 관한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독자가 이제, 경영진이에요. 경영진인데, 갑자기 2017년에서 2018년 매출액이 확 늘었어요. 확 늘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늘은 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키워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늘은 이유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반면 이렇게 확 줄었어요. 자, 줄은 이유를 이렇게 살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키워드들을 얘기를 해주면 독자가 왜 줄었지? 라는 부분을 이 차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자가 고민하지 않게 차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주황색을 표시를 해줬고요. 좀 빨간색 계통으로 해서 주황색을 표시해줬고, 그 다음에 떨어진 부분은 제가 파란색 계열로 이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란색은 좀 감소라든가 하락,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든가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계통은 이제 상승 이런 측면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제 하락은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강은 이제 상승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 보고서라든가 발표 자료 이 안에 일률적으로 그런 형태를 동일하게 가져가 주셔야 어떤 독자가 혼동하지 않는, 어, 이제 좋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 또한 방법이죠. 자, 보면은 이제 이건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한 건데요.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알겠지만, 어떤 독자는 여기에 요 꼭지점을 보고, 이제 증가폭 너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막대로, 요거는 이제 도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증가한다면 증가.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쉽게 독자가 이해할 수 있고요. 뭐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간혹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막대 차트에 이렇게 네이블 수치값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없는 것들은 이 차트를 만드는 작성자의 목적 자체가 추세에 중점을 둔 겁니다. 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추세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추세에 중점을 뒀을 때는 이렇게 도형으로 추세를 좀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꾸며주시는 게 독자에게 이제 좋은 이제 차트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값과 예측값을 구분하자. 자, 이거는 선 차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독자가 2022년 요 밑에 그 항목에 대한 이제 연도명을 보고 이쪽은 예측치구나, 이쪽은 실측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2년 지금 2022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측치가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집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2021년인데 이게 실측치인가? 예측치인가? 라는 걸 헷갈려 해요. 그래서 독자가 이 연도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이렇게 표를 차트를 만들면 사실 표와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패턴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실측치와 예측치의 구별을 줘야 되죠. 선 차트에서는 저 부분을 이제 점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시를 했죠. 그거는 실선보다 점선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대 차트는 막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막대보다 힘이 약한 어떤 패턴 형태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톤, 그러니까 한 색상을 가지고 표현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차트에 색상이 많이 있으면 더 알록달록하고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그 색상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게 이 목대를 한번 엑셀에서 이렇게 한 번 클릭을 하잖아요. 한 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전체가 다 설정이 돼요. 근데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개별 막대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클릭을 하면 여기 개별 막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거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 클릭이라든가 오른쪽에 옵션을 보시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채우기 중에 이렇게 패턴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막대가 회색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패턴들은 그 회색 계열 가지고 패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색상을 같이 줄 수 있는 형태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꾸며주면 됩니다. 자,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예측치와 실측치를 구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음명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음명을 넣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측치를 음명을 주고 이쪽을 음명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조심해 하셔야 될 부분이 자, 그 막대 차트는요. 이 위에 꼭지점이 수치예요. 정확한 데이터 값이에요. 그런데 음영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데이터 값인지 이 부분이 데이터 값인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데이터 끝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혼동을 갖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높이에서 이렇게 높아가고 이렇게 높아가는 게 제대로 된 것인데 이게 음영이 여기가 높아가고 이렇게 높아가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음영을 주셔서 강조하는 거 이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차원으로 그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형태죠. 3차원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뭐 입체, 감을 줘서 이게 강조하는 연도고 이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맞는 건지 여기가 맞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사실 3차원 차트는 뭐 막대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 모든 차트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거 3차원을 많이 썼는데 사실 3차원보다는 2차원 이제 그래프가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실제 3차원으로 쓰면 이게 그 노력도 많이 들어가요. 실제 엑셀에서 이거를 3차원으로 변형을 하면 이 각도를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각도를 삐딱하게 이제 적용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시간의 효율성,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혼동감, 피로감 이것들 모든 면에서 3차원 차트는 사실 바람직한 차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 면에서 시각적인 면에서 쓴다면 뭐 한 보고서에서 하나 정도 이 정도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급적인 3차원 차트를 쓰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패턴과 색상을 너무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앞서 이제 패턴과 색상을 가지고 어떤 예측치와 실측치도 구분하고요. 강조도 구분하고 이렇게 그 사용을 했는데 이것들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보시면 요거는
연도별로 색상을 다 달리해요. 기본 옵션도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하면 눈에 피로감을 줍니다. 눈에서 가장 피로감을 덜 주는 색깔은 사실은 회색이고요. 배색으로 따졌을 때 회색하고 주황색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어떤 원색들은 이제 사실은 눈에 피로감을 주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더 피로감을 주게끔 됩니다. 차트에는 선 차트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에는 한 그 차트 안에는 최대한 색상은 4가지 이하로, 4가지 이하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나에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색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도 여러 가지가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패턴도 다양하게 주면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나 색상도 너무 많은 패턴과 색상을 쓴다면 눈에 피로함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가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괜찮죠. 자, 제가 이제 작성자가 2023년도를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저 부분만 색상을 주는 거죠. 이 색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시, 이런 형태의 표시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형을 통해 가지고 도형의 이제 외곽선은 이제 점선을 주고요. 안에 이제 주황색에서 조금 이렇게 투명도를 준 이제 어떤 도형의 박스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고요. 좀 더 표현을 해준다면 어떤 특히 이제 연도별로의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그 수치를 나타낼 때는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성장률 이것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차트인데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 기획서라든가 이렇게 히든 기획서 이런 걸 쓸 때는 사실 성장률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어떤 이 추세를 화살표의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높낮이를 이렇게 기울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 기울기 안에다가 정확하게 수치, 성장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률을 계산할 때 2020년부터 이렇게 2023년까지 계산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산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야 이제 이 성장률이 어떻게 계산됐지라는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렇게 막대를 여기에다가 여기도 표시해주고 여기도 이제 색상으로 표시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률을 계산했다 라는 부분 요 안에 이제 성장률이 이 정도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부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차트는 이 차트 안에 이 박스 안에 최대한 어떤 도구 시각화 요소 그러니까 꾸미기 요소라든가 기본 요소를 이용해서 최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다 보면 색상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음수고 이쪽은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이렇게 색상을 이용해서 어떤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어떤 증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고객은, 독자는 이렇게 0부터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증거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이 막대를 보고도 압니다. 근데 한 단계가 더 거치죠? 자, 이 막대가 음수냐, 양수냐, 라는 것을 한번 캐치를 할 거고, 독자는. 그 다음에, 올라갔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두 번째로 상승했네? 라는 한 단계, 두 단계를 이제 사고를 할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알아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이렇게 상승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지역이라든가 국가별로 조금 의미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주가지수를 보시면 빨간색은 어떤 그 상승을 얘기하고 파란색은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신호등을 보시면 빨간색은 경고의 의미가 있고 초록색은 안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저는 이제 파란색은 증가, 그 다음에 빨간색은 감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주가 지수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가는 파란색을 쓰고 그 다음에 감소는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는 색깔과 어떤 하락을 나타내는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고서는 이제 어떤 이런 파란색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 이런 형태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색상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 중요 포인트, 자, 하락만 이제 보여준다라고 해서 하락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은 그냥 일반적인 배경색으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색이 있고 이렇게 일반색이 있으면 요 색은 이 강조를 위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깔아주는데 가장 이제 좋은 조합은 회색과 이렇게 그 강조색을 조합하는 조합이 가장 눈에 잘 띕니다. 가장 또 대표적으로 좋은 거는 회색과 주황색이 이제 가장 눈에 잘 띄는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대만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차트는 호랑이 개체 수예요. 이것도 마리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자가 이 막대를 보고 요 제목을 보고 나서 1번 요 제목을 보겠죠. 그다음 2번 이 막대에 대한 숫자를 볼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호랑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게 단위가 말인가? 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호랑이가 76마리다 라고 해서 한 번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보지 않고도 이미지를 이용하면 제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 안에 요게 이제 세로 막대 차트죠. 이 막대 차트를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런 형태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그 서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을 클릭하고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호랑이로 자연스럽게 높낮이가 바뀌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꾸며주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보시면은 이제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어요. 68%는 이렇게 내려왔고 32% 내려왔고 숫자가 이제 100%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게 남성이구나. 이건 여성이구나. 쉽게 파악이 됩니다. 쉽게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성은 100%네. 여성은 79%네 라는 것을 제목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단위를 별도로 표시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이 뉴스라든가 기사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엑셀에서 어떤 호나 차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템플릿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이용하면 한눈에 어떤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저는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색상보다는요, 하나의 색상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의 색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명암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중막대, 특히 이제 다중막대, 이렇게 하나의 요렇게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계열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다중막대인데요. 다중막대 때 특히 이제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보시면 여기 네 가지의 이제 막대를 하나의 이제 축에 이제 담습니다. 담는데 색상을 네 가지를 썼어요. 물론 제가 이제 네 가지 이하로 색상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렇게 이런 다중막대에서 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색상이 알록달록하죠. 물론 이 색상이 쓰는 이유는 얘, 얘 순서별로 내가 있잖아. 찾아봐라, 이해하라, 이런 관점인데, 좀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색상보다는
명암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형태로 여기는 회색을 썼어요. 회색을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얇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배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색을 이용해서 단색의 명암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죠. 아예 이렇게 진한 농도가, 진한 것부터 이렇게 옅은 것까지 유도 내려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옅은 것부터 진한 것처럼 올라가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리고,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리고. 자, 명암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진한 것과, 옅은 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람직한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옅은 색부터 이렇게 진한 색으로 올라가든, 진한 색부터 이렇게 옅은 색으로 내려가든,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회색, 제가 단색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색이 가장 좋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색상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단일 색상, 예를 들어 파란색을 썼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 색상별로 이렇게 그 농도에 따라서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계열을 선택하면 그거를 이렇게 지정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색상을 만드시는 게 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색을 써서 명도를 이용하시는 게 차트를 깔끔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 차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간적인 흐름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쭉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을 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항목별로 순위를 나타낼 때는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항목별로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는 이런 차트라면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다, 낮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 보여주는 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보여주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독자가 원하는 건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냐, 아니면 우리 위치가 어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가급적이면 제일 왼쪽에 제일 높은 걸 주고요.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제일 낮은 걸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라도가 가장 높구나. 경기도가 가장 낮구나. 난 서울인데 서울은 몇 번째 있지?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몇 번째지? 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 어디가 제일 높지?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얘가 높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목의 순위를 나타내는 세로 막대 차트는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성 있는 막대 차트는 겹쳐주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차트는 요거 회색은 계획을 얘기하고요. 왜 저희 매년 연초에 어, 계획을 잡죠. 올해 얼마만큼 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실적치를 잡죠.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면 올해 얼마큼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차트의 목적은 계획 대비 실적을 얼마큼 했는지,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중막대로 해서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여서 이게 계획이고 이게 실적이야. 이것들을 이제 이 안에 계획 안에 실적이 포함되겠죠. 그렇게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이런 형태로 겹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지금 요거는 계획이고 이렇게 실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섞어줬죠. 이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이만큼 더 들어감으로써 이 막대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구나.
이 안에 얘가 포함되는 막대들이구나 라는 거는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겹쳐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이 막대를 클릭해서 어떤 서식에 보시면 그 계열 겹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로 이용하면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안에 계획 안에 실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하게 얘네 두 개가 겹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좀 불행히도 요런 형태를 만들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트를 이제 혼합해서 만드셔야 해요. 축은 동일할 수 있겠지만 혼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하면서 간격 너비 이거를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차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열 겹치기 여기 보시면 요걸 가지고 계열을 겹쳐주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세로 막대 차트의 계열 겹치기로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고, 밑에 때 안에 막대를 집어넣는 거, 요건 혼합 차트를 좀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부분보다 더 관계성을 나타내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어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